저 혹시 네? 제가 저 면접을 네네 모르는 게 많아서 여쭤보려고 네네네 그러니까 네네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비신입사원 비빌언덕입니다. 긴 시간 뺏지 않겠습니다. 현직자 선배님께 궁금했던 거 딱 세 가지만 묻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가? 어디로? 회의실? 오케이 고고싱. 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졸업자 비빌언덕입니다. 여러분 현직자 인터뷰 해보셨나요? 막상 찾아가면 굉장히 바쁘다고 하고 거들떠도 안 보는 경우가 많아서 마음에 상처만 안고 돌아오시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요령이 필요하죠. 사실 그 요령을 제가 말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앞에 꽁트처럼 꾸며놓은 영상으로 짧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뭐라도 좀 먹이면서,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질문 3개만 준비했다. 나 알아볼 만큼 알아봤는데 어차피 당신이나 나나 시간은 없는 거 똑같으니까 긴 시간 뺏지 않고 질문 3가지만 던지겠다 라고 해놓고 질문 3가지를 50분 분량의 답변을 들어오시는 걸 목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현직자분들이 인터뷰를 귀찮아하시는 이유 다른 게 없습니다. 바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질문 3가지라고 던지는 순간 그분들은 마음에 안정감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인터뷰라고 하면 본인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사실 3시간도 4시간도 짧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반나절 이상 떠들 수 있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를 데리고 내 직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 만한 시간이 한나절이나 반나절 되나? 2박 3일 동안 연차를 내야 되나? 라는 고민을 잠깐 하다가 그럴 바엔 차라리 이 친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그냥 거절하자 라고 하시는 그 심리를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3가지라고 하면 이 정도면 10분 내로 끊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 놓고 막상 썰을 풀기 시작하면 50분 정도 떠드실 만한 분량을 머릿속에 준비하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마음의 상처 입을 걱정 때문에 쭈뼛대지 마시고 자신있게 질문 3가지만 드린다고 잠깐만 시간 내달라고 당당하게 들이미시고요. 실제로는 질문 10가지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되느냐? 제가 꼽는 중요도 순서대로 첫 번째 질문은 뭐니 해도 그냥 일일 패턴을 물어보십시오. 일일 업무 패턴이요. 원래 정석대로라면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범위를 확장시키시면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일단 일일 패턴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 단위나 월 단위로 특수하게 정리하거나 마무리 지어야 하는 업무가 따로 있나요? 그렇게 넓혀 가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뭘 물어봐야 되느냐? 보통 기업들은 반기마다 한 번씩 고과철이 돌아옵니다. 성과 측정을 해서 인센티브도 결정이 되고요. 보통 4-5단계 정도에 걸쳐서 본인이 했던 것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부서장으로부터 받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어떤 것이냐, 어떤 지표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 나가시느냐 라고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의 총 볼륨이라든지 혹은 어떤 행사의 건수라든지 횟수로 나눌 수도 있고 총 볼륨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계약을 따내거나 신제품을 출시를 하거나 어디에선가 어떤 객관성 있는 지표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건 등등 주요하게 본인의 성과를 관리하는 지표 2-3가지 정도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여쭤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어지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성과를 잘 만들기 위해 본인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웬만한 질문은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게 곧 노하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래도 만약에 썩 괜찮은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요번 반기 선배님의, 그리고 선배님이 속해 있는 그 부서의 주요 달성 목표가 무엇이냐, 그래도 만약에 속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 가장 부서장이나 임원께서 강조하시는 포인트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현직자께서 특별하게 사용하고 계신 프로그램이나 툴이 무엇이냐, 정확한 명칭은 무엇이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고자 하는 결과물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현직자들만 사용하는 현직자 용어들이 무수히도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 외에도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그 단계를 현직자분들께서 특별하게 부르는 용어가 있느냐라고 확인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자, 다른 질문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저는 대놓고 이 질문 할 겁니다. 선배님은 지원 동기를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리고 입사 후 포부는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질문을 조금 바꿔본다면 선배님께서 이 회사를 선택하신 이유와 현재 이 회사를 다니시면서 느끼시는 자부심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나중에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어떤 것입니까? 경쟁사 대비 이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라고 삼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을 던지고 정말 100% 마음에 흡족할 만한 답변을 얻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직자가 짬이 차면 찰수록 자기가 왜 이 회사를 다니는지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럴싸한 답변도 아니라 단어 한두 개 정도가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고객에게 무언가를 전달했을 때 엄청난 보람을 느꼈는데 그것을 일로서 수행한다는 것이 마음에 든다 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하신다면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서 어디다 갖다 놓으시면 되냐면 여러분의 지원 동기나 입사 포부에 그대로 녹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현장에서 만나봤던 사람들의 목소리,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 고객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가치에 너무나도 큰 보람이 느껴져서 일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답변을 얻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원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페셔널하게 본인의 일에서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찾을 줄 아는 동료와 함께 일을 하게 된다면 평소 저의 신념이자 직업 가치관으로 삼았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비전을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갖다가 박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현직자 이름을 툭 내뱉을 수 있게끔 당연히 명함까지 수집을 해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언어적인 그 질문 리스트 말고도 여러분이 현직자를 만난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분들이 입고 있는 옷차림새, 그분들이 취하는 어떤 제스처나 특유의 어떤 말투, 이것도 물론 있겠지만 현장이나 사무실을 방문하시게 된다면 그 벽에 붙어있는 문구, 캐치프라이즈, 최근 회사에서 밀고 있는 제품에 대한 어떤 안내 포스터, 팜플렛 등등을 닥치는 대로 수집해 오십시오. 그 또한 여러분이 현직자를 만나는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따로 정리까지 안 해드려도 막상 현직자분을 만나시게 된다면 현직자분께서 알아서 본인의 일대기와 함께 에피소드와 함께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들이대십시오. 대신 뭐 하나 먹여가면서 질문은 몇 개? 3개만, 시간은 몇 분? 5분밖에 빼지 않겠다. 그렇게 못을 받고 시작하셔야 운을 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잉.